안녕하세요. 혹시 신약 개발이나 세포 치료제, 연구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 분야에서 진짜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현성 위기라는 건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해도 어떨 땐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땐 저렇게 나오고 좀 들쑥날쑥한 거죠. 이러면 연구가 당연히 늦어지고 또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생깁니다. 이게 생각보다 신약 개발에서는 정말 큰 걸림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재현성 문제를 기술로 좀 정면 돌파하려는 기업이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가진 독특한 기술, 그 C-Free라고도 하고 라미날 워시라고도 부르던데요. 이 기술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 파이프라인과 시장에서의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일단 큐리옥스 기술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제약사의 최근 동향 보고서 같은 것들, 또 세포 치료제 제조 자동화 관련 정보들, 그리고 이 기술의 가능성을 아주 면밀히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관점까지 다양하게 참고했습니다. 자, 이 기술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시작부터 아주 핵심을 딱 짚어주셨네요. 이 과학 연구, 특히 생명과학 쪽에서는 재현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연구, 특히 세포를 직접 다루는 연구에서는 이 결과 재현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재현성 위기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성공률이 생각보다 낮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분석 과정의 일관성 부족, 그러니까 재현성 문제가 꼽히기도 합니다. 세포를 분리하고 씻어내고 또 분석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아주 작은 차이, 예를 들면 처리 방식이나 걸리는 시간 같은 그런 변수들이요. 그런 것들이 최종 데이터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가 좀 다르네? 이 수준이 아니라 신약 개발의 성패 자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기존에는 그럼 어떤 방식이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네, 전통적으로는 세포를 세척하거나 분리할 때 원심 분리기, 영어로는 센트리퓨즈라고 하죠. 이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샘플을 튜브에 넣고 아주 빠르게 윙 돌려서 무거운 세포는 바닥에 가라앉히고 필요 없는 액체나 찌꺼기는 위에서 따라버리는 방식이죠. 이게 수십 년간 써온 방법이고 검증된 방법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포들이 상당한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고속으로 돌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러면서 세포막이 손상되기도 하고요. 심하면 세포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좀 약하거나 수가 적은 세포들은 더 취약하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직접 피펫으로 위에 뜬 액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하는데 이게 좀 미숙련자는 세포까지 같이 버리는 손실이 생기기 쉽고요. 숙련된 사람이라도 매번 정말 완벽하게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변동성 자체가 재현성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 중 하나였던 거죠. 아, 그래서 큐리옥스가 좀 다른 접근법을 내놓은 거군요. 그 C-Free 또는 라미나 워시라고 하셨죠.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핵심은 층류, 라미나 플로우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층류라는 게 뭐냐면 유체가 서로 섞이지 않고 이렇게 평행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선택을 말합니다. 큐리옥스 기술은 세포를 일단 특수 처리된 플레이트 바닥에 살짝 붙여놓고요. 그 위로 층류를 이용해서 세척액을 아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물질들만 살살 씻겨나가고 세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원심 분리기처럼 강한 힘을 주지 않으니까 세포 손상이나 손실을 정말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실제로 원심 분리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큐리옥스의 이 층류 세척 방식이 세포 회수율도 훨씬 높고요. 분석에 방해되는 세포 찌꺼기 같은 것도 훨씬 잘 제거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데이터 퀄리티에 직결되는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밀도, 프리시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감도,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신호를 잡아내는 능력과는 조금 다른데요. 정밀도는 같은 샘플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된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큐리옥스 측이나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변동계수, CV라고 하죠. 이 CV 값 2% 미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CV 값이 낮을수록 측정 값의 흩어짐, 그러니까 편차가 적다는 뜻이에요. 보통 세포 분석에서 CV가 한 5%에서 10%만 돼도 꽤 괜찮은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2% 미만이다? 이건 정말 대간이 높은 정밀도를 의미하는 거죠. 와, 2% 미만. 그렇다면 이 높은 정밀도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연구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결국 임상 데이터를 규제기관, 예를 들어 미국의 FDA 같은 곳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때 데이터의 신뢰성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막 달라진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믿고 신약의 효과나 안정성을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높은 정밀도는 결국 규제기관 승인을 얻기 위한 임상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FDA가 최근에 분석법 검증이 좀 미흡하다거나 재현성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네, 기술 원리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면 또 실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큐리옥스는 이 라미나 워시 기술을 자동화 시스템하고 결합했어요. 대표적인 게 플루토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샘플 준비부터 세척까지 모든 과정을 미리 정해진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동으로 쭉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직접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편차, 소위 오퍼레이터 버리어빌리티라고 하죠.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요. 실험 과정을 항상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시간 절약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데이터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화는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 연구 품질 관리의 거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독자적인 기술에다가 자동화까지 더해서 재현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확실히 매력적인 솔루션으로 들리네요. 그러면 이 기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 기술 파이프라인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큐리옥스 기술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확장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분야를 좀 짚어보면요. 첫째는 역시 유세포 분석 분야입니다. 이건 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특정 단백질, 마커라고 하죠. 그걸 형광물질로 염색해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세포 하나하나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기본적인 면역세포 분석은 물론이고 요즘 많이 쓰는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처럼 한 번에 수십 가지 마커를 봐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경우에도 큐리옥스 기술의 그 정밀함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KRT 세포 같은 세포 치료제의 품질 관리, QC라고 하죠. 거기서는 정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 분석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신호물질인데요. 큐리옥스 기술은 그 드라버레이라는 플레이트나 사이토메트릭 비드 어레이즈, CBA 방식 같은 것과 결합해서요. 아주 적은 양의 샘플러도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동시에 그리고 자동으로 분석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면역학 연구나 자가면역 질환 연구 같은 데 아주 유용하죠. 아, 그러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바이오마커 검증에도 당연히 적용되겠네요. 약물의 효과나 독성을 예측하는 지표니까 이걸 제대로 검증하려면 재현성이 필수잖아요. 맞습니다.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시험 전 과정에 걸쳐서 바이오마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큐리옥스의 표준화된 샘플 처리와 자동화 기술은 바로 이 바이오마커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의 성공 가능성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아주 엄격한 데이터 기준을 충족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시장 기회로 세포 치료제 제조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R-T 치료제처럼 환자 맞춤형으로 만드는 세포 치료제는 제조 공정이 정말 복잡하고 아주 철저한 공질 관리가 생명입니다. 이미 밀테니 바이오텍의 클리니맥스 프로디지 같은 자동화된 세포 처리 플랫폼들이 쓰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BMS가 세포 치료제 CDMO 기업인 셀라레스하고 대규모 CAR-T 자동 생산 계약을 맺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분야의 자동화나 표준화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큐리옥스 기술은 특히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최종 생산된 세포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검증하는 그 품질 관리 QC 단계에서 유세포 분석의 정확도와 표준화를 높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들어보니까 연구 단계를 넘어서 실제 병원에 쓰는 임상 진단 분야로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임상화학회 ADLM이라고 하죠. 이전엔 AACC였는데 거기 2025년 학회에서 임상실험실 자동화 관련 포스터 발표를 했다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큐리옥스가 단순히 연구용 시장 아료를 넘어서 실제 진단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상진단 시장은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롭긴 하지만 만약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시장 규모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회가 열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할 분야는 차세대 연구 방법론 NAMS입니다. New Approach Methodologies의 약자인데요. 이건 동물 실험을 좀 줄이거나 아예 대체하기 위해서 세포 기반 분석이나 오가노이드, 인공지능 같은 걸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 접근법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동물 모델이 실제 사람하고 다른 한계점도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이 NAMS 분야에서도 세포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분석하는 기술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큐리옥스가 글로벌 CRO인 찰스 리버랩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기술 자체의 잠재력은 정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험실에서 혁신적이라고 해도 이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특히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검증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야인데 큐리옥스 기술은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인정을 받고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죠. 큐리옥스의 경우에는 다행히 주목할 만한 두 개의 파트너십 사례가 이 기술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QVI입니다. IQVI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CRO이자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공개된 IQVI 연구소 중 하나인 TSIAL이라는 곳에 장비 목록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큐리옥스의 자동화 시스템 플루토가 떡하니 포함돼서 실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플루토 시스템이 뭐 예를 들면 사이텍사의 고성능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기 어로라라든가 서머피셔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 제넥시스 같은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의 다른 고가 첨단 장비들하고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말은 단순히 한번 써볼까 하는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이미 내부 검증은 다 끝내고 실제 연구 과정의 핵심 장비 중 하나로 딱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IQVI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자기들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도입해서 쓴다는 건 그 기술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보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당연히 다른 제약사나 연구기관들이 큐리옥스 기술 도입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참고자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설득력 있는 사례네요. 그럼 두 번째 파트너십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찰스 리버랩입니다. 찰스 리버랩 역시 IQVIA와 함께 글로벌 CRO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죠. 큐리옥스와 찰스 리버랩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장비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관계,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바이오마커 연구에서 이 재현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동 기술 백서, 그러니까 이북을 발간했고요. 찰스 리버랩이 이걸 자기들 공식 블로그나 링크드인 같은 채널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은 찰스 리버랩 쪽에서 큐리옥스와의 파트너십을 설명하면서 기술 그 이상, more than technology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서 재현성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협력 관계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보통 대형 CRO가 특정 기술 플랫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건 큐리옥스 기술이 앞으로 어쩌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IQVIA와 찰스 리버랩, 이 두 글로벌 리더가 큐리옥스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 연구 현장에 깊숙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단순한 기대를 넘어선 아주 실질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큐리옥스라는 기업과 그 기술의 가능성을 꾸준히 지켜봐온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적인 기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투자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방금 자세히 말씀드린 IQVIA나 찰스 리버 랩 같은 이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기술을 채택한 사례, 이걸 매우 중요한 검증,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큐리옥스 기술이 그냥 실험실 수준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성능과 신뢰성을 갖췄다. 이걸 입증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IT라고 하죠.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큐리옥스의 이 레미나 와시 방식이 앞으로 세포 분석 분야의 산업 표준, 즉 스탠다디제이션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술이 산업 표준으로 채택된다면 그 분야의 모든 회사들이 그 기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은 큐리옥스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크기를 다른 산업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 피처폰 시장을 스마트폰이 완전히 대체했거나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D램 대신에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가 부상하는 것처럼요. 큐리옥스의 기술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그 원심 분리기 기반의 세포 처리 방식을 대체하면서 이 세포 분석이나 치료제 개발 분야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실험 대체 방법론, NAMS 같은 새로운 연구 트렌드 속에서 큐리옥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바이오 연구 분야의 오랜 숙제였던 재현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는 독자적인 라미노워시 기술, 그리고 이걸 또 뒷받침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치는 IQVIA나 찰스 리버 랩 같은 업계 리더들이 실제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이 점이 오늘 저희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산업 현장의 필요와 딱 맞아떨어지고 또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선택받고 있다는 점. 이게 큐리옥스 사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술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자동화, 표준화, 그리고 세포 치료제나 정밀의료 같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점점 중요해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앞으로 미국 내 연구개발이나 제조시설, 특히 차세대 세포치료제 생산시설 쪽에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면요. 이 분야의 성장성이나 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 좀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큐리옥스의 기술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주목됩니다. 네. 특히 세포 치료제 제조 공정처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에서는 모든 단계에서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핵심이거든요. 기존의 통합 자동화 플랫폼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그 최종 제품의 품질을 딱 좌우하는 QC, 즉 품질 관리 단계에서의 분석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보하는 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큐리옥스의 기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뚜렷한 강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큐리옥스라는 한 기업의 기술을 통해서 바이오 연구 그리고 개발 현장의 변화 가능성을 한번 엿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혁신적인 세포 처리나 분석 기술이 앞으로 신약 개발의 속도나 성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의료 서비스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첨단 기술이 그냥 일부 연구실을 넘어서 보편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또 어떤 기술적인 혹은 경제적인 아니면 규제적인 허들들을 넘어야 할지 이런 점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